진리는 다양성과 혼란이 아니라 항상 단순함에서 찾아야 한다. 14세기 영국의 논리학자이며 프란체스코의 소사이자 자신의 이름을 딴 면도날 법칙으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더부룩한 수염을 면도날로 시원하게 밀어버린 윌리엄 오컴에 대해 알아봅니다. 물론 오컴이 밀어버린 플라톤의 수염은 이데아입니다. 이후에도 오컴의 면도날로 수많은 논리들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정확한 연도를 알 수 없어 1300년대라고만 알려져 있는 오컴의 출생일이 1473년 출생한 코페르니쿠스보다 150년가량 앞서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오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큰 실마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윌리엄 오컴의 면도날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주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모든 학자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먼저 오컴의 면도날의 백과사전적 정의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실 또는 현상에 대한 설명들 가운데 논리적으로 가장 단순한 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건전한 추론을 위한 방법론으로 단순성의 원칙, 논리절약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 간결함의 원칙으로도 지칭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오컴의 면도날 역시 논리 추론의 한 방법론입니다. 쉽게 말해 불필요한 가정은 면도날로 잘라내라는 의미지요. 따라서 오컴의 면도날은 다음과 같이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함이 복잡함을 이긴다. 다른 것이 모두 같다면 단순할수록 좋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다른 것이 모두 같다면입니다. 조금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현상의 인과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불필요한 가정을 삼가하라. 동일한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개의 주장 가운데 가정이 많은 쪽을 피하라. 역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동일한 현상입니다. 이처럼 오컴의 면도날은 동일한 이론을 설명할 때 가장 단순한 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이 건전한 추론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사고절약의 원리라고 칭합니다. 사고절약의 원리란 필연성이 없는 개념을 하나씩 배제해 나가는 것. 다시 말해 필연적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개념을 남겨두고 이외에는 하나씩 격가지를 쳐내다 보면 가장 단순한 진리가 남는다는 것이죠. 이는 현대 과학 이론을 구성하는 기본 지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컴의 면도날 배후에 자리 잡은 기본적 논리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첫째, 가정 하나하나는 실현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확률을 내재하므로 가정의 수가 많아질수록 어떤 현상의 인과관계에 대한 추론이 진실일 가능성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즉, 불확실한 가정이 늘어날수록 그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오류의 가능성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둘째, 단순한 것에 변형과 장식을 붙이다 보면 끝이 없이 확장되고 또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덫에 빠지기 때문이지요.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코딩을 할 때 한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동일한 시각 효과를 구현해낸다 하더라도 가장 간략하고 간소한 코딩이 정답이라는 것이죠. 동일한 효과를 구현했는데 누구는 10라인으로 누구는 80라인으로 코딩을 했다면 당연히 전자가 훨씬 우월하고 경제적인 코딩입니다. 코딩 라인이 길어질수록 구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원장님이 동일한 이론을 설명하더라도 해가 갈수록 점점 단순하고 명료하게 요약하여 설명하게 되는 것은 불필요한 격가지를 쳐냄으로써 다이렉트로 설명할 추론적 배경 지식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프란시스 베이컨의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격언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오컴의 면도날의 단순화의 원리는 역사상 수많은 학자들의 어록에서 나타납니다. 가장 단순한 가설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이 좋은 원리다. 더 적은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다. 필요 없이 복잡해서는 안 된다. 실체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서는 안 된다. 여러 가설이 있을 때 가정의 개수가 가장 적은 가설을 채택해야 하므로 비논리적인 것을 사유의 면도날로 잘라내라. 이중 프톨레마이오스는 천동설을 주장한 고대 그리스의 천문학자이며 토마스 아퀴나스는 13세기 카톨릭 신학자로 당시로서는 최첨단 과학적 논리인 인과관계의 법칙으로 신앙이 아닌 이성으로 신의 존재를 5가지로 증명해 보인 수능 비문학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학자입니다. 백그라운드 2권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가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논리가 부동의 동자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합니다. 이만큼 공부했으니 사례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답변 중 오컴의 면도날 원칙에 더 잘 부합하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정답을 찾는 법은 간단합니다. 불필요한 가정이 적은 설명, 즉 불필요한 가정을 만들어내야 하는 설명을 배제하면 됩니다. 타이어에 펑크가 났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타이어에 못이 박혔기 때문이다. 누군가 주차장에 들어와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달아났을 수도 있지만 그 누군가가 누구이며 왜 그랬는지를 또 하나의 가정으로 설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수가 많아질수록 진실의 가능성은 낮아지며 끝없이 확장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 덫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떤 학생이 경제학 과목에서 F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이 학생이 충실히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업 태도가 불량한 학생에게 교수가 일부러 낮은 점수를 주었을 수도 있지만 교수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의 수업 태도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가정을 설정해야 하므로 가정의 수가 많아지고 그럴수록 오류에 덫에 빠지기 쉽습니다. 고속도로에 인접한 아파트 내에서 한 주민이 굉음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적군의 비행기가 폭탄을 떨어뜨렸을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듯 전체적인 맥락이 모두 노출된 경우가 아닌 이상 제한된 정보 하에서 진실을 논할 때는 불필요한 가정을 최대한 줄여야 판단 오류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우리는 제한된 정보만으로 진위를 따져야 하는 상황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순간을 촬영한 사진에서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과학적 지식을 조금 추가하자면 달에는 대기가 없으므로 성조기가 펄럭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펄럭이고 있는 것일까요? 진공 상태에서도 착륙 충격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나와 다인데요. 달 착륙은 조작이었다거나 외계인이 장난을 친 것이다와 같은 설명이 바로 음모설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으나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가 조작과 외계인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없으므로 불필요한 가정을 두어 지나친 인과관계 설정 시 정치적 음모가 될 수 있음을 해당 문제에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너무도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음모론은 많지만 음모론을 베는 면도날도 많다. 하지만 정말 주의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내용인데요. 오컴의 면도날만을 완벽한 진실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또는 현상에 대한 주장의 신뢰도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어림 기준, 즉 하나의 방법론일 뿐 진실을 완벽하게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오컴의 면도날과 더불어 기납법, 기축법, 일반화, 상단론법 등 수많은 논리 추론 방법을 총체적으로 사용해야 함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오컴의 면도날은 진실로 향하는 길을 비추어주는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이를 어림 기준으로 명칭을 붙인 것이며 오히려 영어 표현이 더 직관적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엄지의 규칙이 아니라 행동 경제학에서는 어림짐작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주의사항은 조금 뒤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다시 중심 설명으로 되돌아갑니다. 자곤이라고 들어보았나요? 자곤은 전문가 집단에서 사용하는 그들만의 용어입니다. 물론 그들만 있을 때 그들만의 자곤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함께 소통하는 상황에서도 자곤을 남발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이유로는 상대편에게 자기가 잘나게 보이고 싶어서이겠지요. 우리는 그들을 관종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합니다. 동종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의사를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자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석자의 대부분이 동종업계의 사람들인 경우 소수를 위해 자곤을 풀어서 설명한다면 효율적인 전달이 될 수 없겠죠. 전달의 효율성을 위해 자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능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자곤 사용의 이유는 바로 세 번째입니다. 진입장벽을 쳐서 상대편이 자신의 영역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잠재적 진입자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높여 그들만의 세계를 굳건히 구축하는 것이겠지요. 만일 세 번째 이유라면 오컴의 면도날이 필요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맞춰 모두가 공생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관용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여 타인이 들어올 수도 없고 그들이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성벽을 만든다면 그들이 보기엔 철옹성이겠지만 타인들에게는 고립된 무인도나 다름없습니다. 타인과 교류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언어를 오컴의 면도날로 베어버리는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미래의 정보화 시대에 그들은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두가 접근하고 납득할 수 있는 모두의 길을 위해서는 단순성의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삶은 복잡하지 않다. 우리가 복잡할 뿐이다. 삶은 단순하며 단순한 것이 옳은 것이다. 이제 오늘의 핵심 포인트. 오컴의 면도날이 철학과 과학 역사, 즉 과학 철학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도입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최초의 오컴의 면도날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수염을 깎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면도날이란 괴상망측한 용어가 쓰인 것도 그 때문입니다. 도대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수염은 무엇이며 그들의 수염을 밀어버린들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생전에 책을 쓰지 않았던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그의 제자 플라톤이 계승하여 이론화함으로써 2000년 역사를 주름잡는 사상이 탄생합니다. 바로 우리가 익히 배워 알고 있는 이데아입니다. 간략히 설명하겠으니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학생은 토브 유튜브에서 플라톤의 이데아 1편과 2편을 보기 바랍니다.
플라톤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상을 현상계로 칭하며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가짜, 즉 진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진실은 본질 그 자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과는 본질을 모방한 가짜 사과일 뿐, 사과 그 본질의 모습은 저 멀리 이데아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들의 본질이 있는 그곳이 이데아계입니다. 현상계에서 구체적인 모든 사물은 실제 공간 안에 존재하며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이를 이데아의 모방일 뿐이라고 말하며 만물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보편적 공간이란 것도 존재할까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존재한다면 신도 존재할까?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신은 그 공간에 어디에 존재할까? 뜬구름 잡는 질문과 그의 답을 고심하던 끝에 모든 본질이 있는 그곳인 이데아계를 탄생시킵니다. 문제는 플라톤의 이데아계가 탄생한 400년 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부활함으로써 이데아 사상과 천국 사상이 혼합되어 2000년 역사를 주름잡는 형이상학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사상이 자리 잡게 되며 인류의 사상은 형이상학을 중심으로 이어집니다. 역사상 첫 번째 도전장을 내민 학자가 윌리엄 오컴입니다. 오컴이 면도날로 베어버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수염은 이데아 사상이며 오컴의 면도날은 이데아 사상의 뜬구름 잡는 이야기의 격가지를 하나씩 쳐내기 위해 사용된 도구입니다. 오컴은 무의미한 논쟁을 토론에서 배제하고 지나친 논리비약이나 불필요한 전제를 토론의 진술에서 잘라내는데 면도날을 들이댑니다. 오컴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쓸데없는 다수의 가정을 실제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언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적은 수의 가정을 사용하여 설명해야 한다. 설명은 간단할수록 좋다. 가정은 가능한 적어야 하며 피할 수만 있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이 말을 남깁니다. 신이라는 명사의 뜻부터 정확히 규정하고 증명하라. 하지만 무엇보다 인간이 신을 인식할 능력이 있는가? 오컴은 이데아라는 수염을 밀어버릴 작정으로 면도날을 탄생시켰지만 오컴의 면도날은 또한 과학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거대한 사건에 결정적 영향력을 끼칩니다. 잠시 토마스 푼의 과학혁명에 수록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기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합니다. 어찌어찌하여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천동설이 채택됩니다. 천동설은 곧 정상과학이 되어 지루한 퍼즐 풀이 단계에 돌입하여 천동설을 재확인하고 다듬어 나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천동설로는 풀이할 수 없거나 풀이하더라도 너무 많은 불필요한 가정의 설립으로 공식이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변칙 현상이 나타나자 천동설은 위기 국면에 접어듭니다. 급기야 과학자들은 천동설을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채택하기에 이르는데요. 원장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위기 국면에 접어든 천동설을 대체하기 위해 나타난 지동설이 단박에 천동설을 물리치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켰을까요? 토마스 푼에 따르면 천동설이 위기 국면에 접어들자 대략 20개의 다양한 패러다임들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지동설은 그 중에 하나의 패러다임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무려 100년 동안의 검증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지동설이 승리하게 되는데 그 100년 동안의 검증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론이 오컴의 면도날입니다. 어떤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불필요한 가정을 해서는 안 되고 현상을 설명하는 주장이 여러 개라면 단순한 것을 선택하라. 이로 인해 지동설이 최종 승리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연주시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학 선생님께 물어봅니다. 기존의 천동설이 연주시타를 설명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지동설과 마찬가지로 천동설도 연주시타를 해결하였지만 지동설의 간결하고 단순한 설명에 비해 천동설은 너무 많은 불필요한 가정들과 복잡한 공식으로 인해 그 설명의 길이가 너무 길어집니다. 쉽게 말해 천동설로 연주시타를 설명하다 보니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어내야 하며 그 이론들의 타당성을 보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이론들이 추가되는 바람에 결국 자신의 덫에 자신이 빠진 꼴이 됩니다. 이에 반해 지동설은 단 몇 줄의 설명으로 연주시타를 깔끔하게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성의 원칙을 강조한 오컴의 면도날이 지동설 채택에 힘을 실어준 것이지요. 어떤 이론이든 반박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오컴의 면도날에 의문이 생기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중요하다고 했었던 부분을 기억하고 있나요? 대립하는 두 이론의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이었죠. 오컴의 면도날은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에 조건이 달라지면 오컴의 면도날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아 같은 대상을 설명한다는 이유만으로 간단한 것이 참이다. 혹은 간단한 쪽이 사실일 확률이 높다. 라는 것으로 오컴의 면도날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컴의 면도날을 잘못 이해하면 다음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진화론을 설명하는 데는 방대한 양의 논문과 서적이 필요하다. 신이 그렇게 창조했다. 창조론이 진화론보다 자연을 더 단순하게 설명하므로
창조론이 진리일 가능성이 크다. 위의 논증은 애초에 두 가설의 입증 조건이 동일하지 않기에 오컴의 면도날을 적용하는 행위 자체가 논리적 오류입니다. 오컴의 면도날은 아무리 복잡하고 광활한 양의 정보라도 그것을 간략하게 간추릴 수 있는 것이 최고임을 의미하지만 창조론은 애초에 진화론과 동등한 수준의 타당성과 유용한 정보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두 이론은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것이죠. 두 번째 잘못된 적용은 백그라운드 1권 활성산소와 산화방지제의 영상을 첨부합니다. 특히 환원주의라는 용어를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환원주의는 복잡한 개념을 단일 레벨의 더 기본적인 요소로 낮추어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너무 단순화시키는 것에 비판을 가한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어찌되었든 나중에 일어난다. 다양성을 지나치게 줄이지 말라. 한때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쓸모를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면 오컴의 면도날의 진정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무작정 단순화는 무의미하다. 결론이 간결할수록 더욱더 다양한 환경에 대입하면서 결과를 예측하고 실험을 설계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라. 가설에 대한 근거를 정리하는 태도 중 하나일 뿐 가설의 단순성이 가설의 타당성을 보장하지 않기에 진리를 가르는 척도로 적용하지는 말라. 결론을 단순화하면서 항상 지름길을 찾으려 노력하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오컴의 면도날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위의 사항을 염두하여 주의 깊게 잘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히캄의 격언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역시 시험의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으므로 끝까지 집중하기 바랍니다. 흔히 오컴의 면도날의 반대 개념으로 쓰이는 것이 히캄의 격언으로 존 히캄이란 미국 의사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용어입니다. 사실 논리 용어라기보단 의학 용어에 더 가까운데요. 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환자들은 가질 수 있는 모든 질병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봅니다. 심한 기침을 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오컴의 면도날로 단순하게만 보면 이 환자는 감기일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기침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암, 충농증, 위, 식도, 역류증 등 여러 질병의 증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컴의 면도날이 틀렸으므로 히캄의 격언을 따르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히캄의 격언은 오컴의 면도날의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상반되는 용어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두 격언이 차지하는 영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컴의 면도날은 어떠한 사실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제시된 근거 중에서 없어도 되는 부분을 정리하는 방법이고, 히캄의 격언은 검증된 사실을 바탕으로 어떤 현상의 모든 가능한 설명을 제시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결국 히캄의 격언은 의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며 아무리 하찮아도 환자의 모든 증상을 눈여겨보고 모든 경우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환자 진단에 관해서라면 오컴의 면도날은 오진으로 귀결될 위험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오컴의 면도날과 히캄의 격언에 대한 적용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 다음에 해결책을 주겠습니다. 백그라운드 1권 브레인스토밍과 에디팅을 기억하나요? 잠시 영상을 따옵니다. 거르지 않은 정보를 받아 격가지를 쳐낸다. 거르지 않은 정보란 브레인스토밍을 말하며 격가지를 쳐낸다는 것은 에디팅입니다. 둘은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는 편견 없이 모든 가능한 설명을 제시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에디팅 과정에서는 없어도 되는 격가지를 쳐내어 정리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결국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는 히캄의 격언을, 에디팅 과정에서는 오컴의 면도날을 적용하면 그나마 건전한 논리적 추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의 추론 방식은 셜록 홈스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히캄의 격언에 입각해 모든 증거를 수집하지만 해결 단계에선 오컴의 면도날처럼 추리의 격가지를 쳐나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들의 이름을 따서 지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마지막 부분은 인간이 가장 덕이 있게 사는 길은 중용의 덕을 지키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히캄의 격언으로도 오컴의 면도날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두 이론을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중용의 덕을 가지기 바랍니다.